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나는 그냥 누군가한테 진심으로 잘해줬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너무 편하게 굴고 또 점점 더 편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심지어 선 넘는 말까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이 듣기 싫어할 만한 말들은 입 밖에 내지 않고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친절한 게 나와 상대방에게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또는 무조건 착하게 살면 되돌아온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더 상대방의 행동과 말투를 보니 나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 혼자서만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관계에서는 나에게 권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절대 목소리가 크고 센 척하고 윽박지르면서 다른 사람을 강제로 휘어잡는 힘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태도. 바로 그 태도 하나가 내가 나를 지켜내는 기본적인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인의 권위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계를 넘어오는 존재들을 마주쳐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요. 그리고 그때마다 무조건적인 친절함으로만 그 상황을 버텨내려고, 이겨내려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에게 베풀었던 그 친절함은 상대방에게 약함으로 인식이 되고 해석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그냥 잘해준 것 뿐인데 왜 그게 나를 만만하게 보이게 만들까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심리학자 애덤 갈린스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권위가 없는 사람은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결국 그 경계가 타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전공 해서 뭐하게? 야, 그런 거에서 돈 못 벌어.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나의 선택 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이죠. 명백하게 선을 넘는 행위예요. 그러나 이럴 때 필요한 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경계를 정해주는 태도예요. 조언은 감사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할게요. 이 한마디가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고 약한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죠. 권위는 절대로 나이에서 나오지 않아요. 개인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신뢰에서 생깁니다. 회사에서 팀장을 맡았으면 팀장답게 행동하고 책임지고,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부모답게 행동하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어야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사람들은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는 권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권위는 자발적인 동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누군가를 따르게 만드는 힘이다. 억지로 시키는 건 권위가 아니라 폭력이에요. 진짜 권위는 나를 따르게 만드는 신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가 동네 형한테 인사를 잘했더니 형이 떡볶이도 사주고 오락실에 가서 게임도 시켜줬어요. 그런데 다음날 전혀 모르는 형이 나타나서 야, 너 내 후배니까 인사 똑바로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럼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과연 따를까요? 아니죠. 왜냐면 그 형에겐 아무런 명분도 관계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누군가를 따라야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하고 책임질 줄 알며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나이가 많다 해서 또는 예전에 내가 말하면 다 들었어 라는 이유로 통하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권위가 없는 사람일수록 개인의 감정으로 그 자리를 메꾸려고 해요.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화내고 인상 쓰고 떼쓰고 윽박지르고 갑자기 예민해지죠.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열등감은 누구나 갖고 있는 감정이지만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공격성으로 드러난다. 가짜 권위는 이 공격성으로 자신을 포장해요. 단순히 열등감을 표출하는 행위로 말이죠. 그리고 겉으로는 나를 존중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없다는 불안함을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그 공격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아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는 말이 힘을 가지려면 평소에 인간관계에 있어 신뢰를 얼마나 쌓아왔는지가 중요하죠. 평소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내 말에 무게가 실려 있어야 사람들이 따라와요. 반면에 말은 거창하게 하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책임은 안 지려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건 안 돼. 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뭐가 안 되는지는 설명 안 하고 결국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럴 땐 무조건 경계를 세워야 해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결정할게요.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요. 또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이고 어떤 선배가 계속 무시하듯이 툭툭 던지는 말을 하면서 기분 나쁘게 군다면 죄송하지만 그 말씀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물론 쉽지 않겠죠. 특히 상하관계가 뚜렷한 조직에서는 더더욱요. 근데 그 한마디 말이 나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걸 단순하게 강요로 얻으려는 사람이 있고 신뢰를 바탕으로 얻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권위는 후자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권위를 가져야 해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는 나의 경계 안으로 들어와 내 감정과 기분을 마음대로 함부로 휘젓게 됩니다. 그게 반복되면 나는 점점 내 목소리를 잃고 결국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삶이 되어버려요. 그저 상대방이 듣기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거절의 말 한마디 못했을 뿐인데 말이죠. 이제는 여러분들도 권위를 가져야 할 때예요. 상대방이 뱉어대는 무례한 말에 그냥 하하 웃어 넘기기만 하지 말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또 누군가가 여러분의 진로나 노력을 깎아내릴 때 저는 제 길을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여러분들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단순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나를 지켜내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권위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경계의 선명함에서 생긴다. 두 번째, 열등감으로 포장된 가짜 권위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세 번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진짜 권위를 만든다. 네 번째, 권위는 내가 나를 지키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착한 사람일수록 권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